신출판평론가와 함께 화제 책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 볼까요?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저자분이 많습니다. 9분인데요. 정지연, 시윤정, 한진희, 또 최다올, 노분희, 그리고 이영실, 임정명, 그리고 광민주, 마지막으로 윤주연 이렇게 9분의 여성이 함께 쓴 책인데 예. 이 책의 부제를 보면 금요일에는 글을 쓰기로 한 여자들이라는 부제가 아, 그럼 이분들이 다 여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주부, 또 워킹맘, 엄마, 아내, 며느리 뭐 이런 입장으로 살던 여성들이 금요일마다 이 책방에 모여서 글을 쓰기로 합니다. 이 글쓰기를 통해서 뭐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기를 꿈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모임의 이름이 글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모였는데 자신들은 월화수목 글토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만든 이름인데 9분의 여성들이 수원의 한 동네 서점에서 한 달에 2번씩 두 번씩의 이제 격주 금요일이었겠죠. 네. 무려 2년 동안 만나서 서로 독려하면서 글을 썼고 바로 그 글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펴낸 겁니다. 아,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군요.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 당연히 등장하고요. 또 육아, 전쟁 같은 육아에 관한 이야기, 또 성범죄를 당하는 그런 어떤 공포나 분노에 관한 이야기, 또 여성의 그 노동에 관한 고단한 노동에 관한 이야기, 그야말로 여성의 삶에 관한 다양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책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책에서 한 대목 좀 더 읽어보고 설명 이어갈까 합니다. 한진희 작가의 작가 노트 중에서 한 대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속상하고도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목욕탕에 간다. 글쓰기도 목욕하는 과정과 닮았다. 맨몸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온탕 안에서 찬찬히 나를 돌아본다. 어떤 이야기를 쓸지 깊이 생각한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퉁퉁 불었으면 구석구석 때를 밀듯 찬찬히 써내려간다. 다른 사람이 내 등을 밀어주는 일은 하평 같다. 혼자 애를 써보지만 제대로 닦기 힘든 곳이 있다. 퇴고는 마무리 샤워처럼 온몸을 구석구석 비누칠해서 다시 닦고 여러 번 헹궈내야 한다. 한 편의 글을 다 쓰고 나면 목욕탕에 다녀온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하다. 그동안 아무렇게나 덮어놓았던 감정들을 정성껏 닦고 씻어주니 속상하고 화났던 마음들이 맑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네. 이 한진희 작가의 원래 직업은 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아, 화가. 네, 지금도 미술 교습사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고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그림을 가르치는데 네, 예. 그림 외에 네. 이제 글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글요일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 또 한편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임정명 작가의 작가 노트인데 여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글요일에서는 조금 더 긴 글을 진지하게 쓸 수 있었다. 그러면서 50년이 넘도록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했다. 솔직한 나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누구보다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내 젊은 날이 동료들과 공유되었을 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위로를 받았다. 글에 관한 멘트였지만 무심한 듯 툭 던지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치유받았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얻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아주 쉽게 확 다가와요. 그 네. 느낌들이. 네. 이 글쓰기가 참 매력적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성의 삶에 관한 용기 있는 고백들이 또 책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대목도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몰카붐으로 보이는 남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던 그녀. 그 순간 개구리 해부 시간이 생각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얀 개구리 배에 선홍빛 선을 그었던 메스는 보기보다 날카로웠다. 조화롭게 연결된 내장 기관을 금방 해체했다. 사람의 이것저것을 찍는 카메라 렌즈도 메스 못지않게 매섭다. 조용한 핸드폰은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원하는 이미지만 뽑아낼 수 있다. 치마 안을 몰래 찍는 방식도 그렇다. 나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남자와 마주봤지만 결국 현장에서
나와버렸다. 네, 그러니까 노분희 작가가 쓴 공손한 목격자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성범죄 현장을 본인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돕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그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글을 글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예. 다음이 있다면 행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예. 찍힌 사람과 함께 하리라. 나는 잊지 않을 것이며 계속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이렇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암 선고를 했던 경험들, 이 작가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아주 솔직하게 글 안에서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실조차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힘, 이 여성의 힘이 참 대단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공감하게 또 되는 네. 이런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치유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책에서 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꼽아주신다면. 아무래도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대목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윤주현 작가의 글요일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려심과 친절함 빼기, 예쁜 말 사용 금지,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기, 모두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과한 친절을 동반한 설명은 독자를 지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면 칭찬받을 일 아닌가 싶었는데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은 설명은 그냥 나의 만족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만 생각하는 글쓰기가 아닌 독자를 생각한 글쓰기의 훈련이 절실했다. 예.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때때로 절박한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웃음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작가들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끝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가족 돌보고 집안 살피고 또 그 와중에 노동을 하는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저자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응원을 보내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이기도 했습니다. 네. 금요일 9분의 작가가 쓴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였고요.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